보자. 쌤이랑 오늘 배울 건 이제 피타고라스 넘어서 뭐 경우의 수라는 개념인데, 지금까지 너네가 수학을 풀었다 뭐 이런 거지만 경우의 수 같은 거는 직접 세는 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아니야, 중2 거야. 맨 마지막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만만한 거거든. 뭐냐면 쌤이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계속 한 개씩 던질 수 있지, 반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걸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하는 거고, 이 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사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쌤이 주사위를 한 개 계속 던지잖아. 근데 그 던졌을 때 뭐가 나오는 사건이냐면은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은 얘는 너네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인 거고, 얘는 그러니까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도 돼. 근데 사건이라는 거는 여기 중에서 너네가 어떤 걸 물어볼 텐데, 이 2의 배수라면 그러면은 사건이 2의 배수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주사위를 한 개 던졌는데 2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뭐뭐 있겠어? 2, 4, 6 있다는 거야. 2, 4, 6. 엄청 어렵진 않죠. 왜? 주사위를 한 개 던진다면 이미 여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개. 1부터 2 쭉쭉 가서 6개 나올 수 있겠지. 근데 그때 문제에서 어떤 사건을 물어본 거야?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럼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6 이렇게 가지고 얹으면 된다는 거지. 이런 게 사건인 거예요. 그럼 잘 봐. 소수가 나오는 사건으로 가보자.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될까?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라고 물어보면 세 가지라고 말해주면 되고,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써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2, 3, 5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그러니까 푸는 게 아니고 직접 세는 거야. 알겠죠? 그 주사위랑 같이 많이 나오는 거는 뭐도 나올 수 있어? 동전까지. 쌤이 동전을 한 개 던진다. 그럼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동전을 던지면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어? 앞면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도 나올 수 있어? 뒷면도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동전이랑 주사위가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얘는 너무 쉽잖아. 그럼 좀 더 가면은 동전 2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럼 동전을 2개 던진다는 거는 내가 총 이렇게 동전을 2개 던지겠죠. 근데 잘 봐. 여기 동전에서는 무조건 뭐랑 뭐밖에 안 나오는 거야? 앞면이랑 뒷면밖에 안 나오지. 그럼 잘 봐. 내가 앞면 나왔어. 그럼 여기 동전은 뭐 나올 수 있어? 여기 동전은 똑같이 앞면 하면 뒷면이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 나오고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 나왔어. 그럼 이 경우 무슨 경우냐? 앞 경우인 그냥 한 가지로 세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쌤이 또 앞에는 앞에 나왔어. 근데 뒤가 뭐 나온 거야? 두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온 거지. 그러면 앞에는 앞면이고 두 번째는 뒷면이고, 이것도 몇 가지로 세는 거야? 얘도 한 가지로 세는 거야. 그럼 잘 봐. 왜 첫 번째 던진 동전은 왜 앞면만 나와야 돼? 뭐도 나올 수 있어? 뒷면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 나왔을 때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뭐 나올 수 있는 거야? 앞면도 나올 수 있고 뒷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총 여기도 한 가지 추가해주고 한 가지 추가해줘서 총 몇 가지야? 4가지 나오는 건데, 솔직히 이렇게 세진 않을 거고 지금 좀 더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줄 텐데, 경우의 수가 뭐 밑에 보면 이제 뭐 합법칙, 곱법칙 이렇게 나와 있거든. 좀 빨리 세는 방법이. 근데 꼭 그거를 써야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아까처럼 그냥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거 1부터 6까지 생각한 다음에 2의 배수 직접 2, 4, 6 세는 거고, 소수 2, 3, 5 직접 세도 상관이 없어. 경우의 수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동전 2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4개지는 안 셀 건데, 그러니까 동전 2개 던졌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부터 뒤까지 총 4개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이런 게 경우의 수인 거니까 쌤이랑 그냥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2가지야. 동전이랑 주사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 너네가 직접 세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쌤이 아까 말하는 거, 이 경우의 수가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세기만 하면 되잖아. 쉽거든?
근데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내려고 너네한테 두 가지 용어를 줬어. 근데 그거를 일단 공식으로 약간 그 외워가지고 풀을 건데, 첫 번째는 합법칙 이란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곱법칙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 합법칙, 곱법칙. 그러니까 이런 거야. 쌤이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거든. 숫자 카드가 있는 건데 여기서 뽑을 거야. 뭘 뽑을 거냐면은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세볼래. 1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인 거야. 잘 봐요. 3의 배수는 몇 가지가 나올 거야? 1부터 10 중에서. 3의 배수 제일 만만한 게 뭐 있어? 3. 그 다음은 6, 9. 그러니까 3, 6, 9면 총 몇 가지입니까? 3가지 맞아? 네. 잘 봐. 5의 배수는? 5, 10. 50. 두 가지네. 그럼 잘 봐요. 1부터 10까지 카드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총 몇 가지라고 말할 수 있어? 5가지. 네? 5가지. 둘이 뭐 하면 돼? 뭐예요? 더하면 돼. 그럼 잘 봐. 쌤이 아까 방금 말했을 때 문제 풀었을 때 경우의 수는 합법칙 또는 곱법칙을 이용할 건데, 얘는 굳이 말하면 무슨 법칙을 활용한 거야? 합법칙을 활용한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꼭 외운다고 해도 꼭 그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진짜 이쪽 경우의 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쌤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거의 대부분 문제 또는 나와 있지? 또는 나와 있으면은 합법칙으로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뭐뭐 또는 뭐뭐는 이 왼쪽 경우의 수 가지고 오고 오른쪽 경우의 수 가지고 온 다음에 둘이 뭐 할 거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요. 또는이랑, 그러니까 또는이 이 오화를 해석한 거예요. 영어 오화를. 또는이랑 많이 나오는 게 3의 배수 이거나도 많이 가져와거든. 그래서 합법칙은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오면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합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 곱법칙은 이거야. 내가 아까 동전을 좀 빨리 셀 수 있다고 했었잖아. 봐봐요. 내가 지금 동전을 3개 동시에 던질 거야. 동시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구할 거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요. 동전을 쌤이 3개 던질 거거든. 근데 이게 다 똑같아. 내가 아까 이 동전은 무조건 뭐 아니면 뭐라고 했었어? 앞면 아니면 뒷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동전을 던졌을 때 뭐 간혹가다 이렇게 아다리 걸려서 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을 거고, 대부분 앞면 아니면 뒷면이야. 근데 잘 봐. 근데 두 번째 동전도 어때? 얘도 동전이야 그냥. 그럼 동전은 무조건 선택지가 앞면 아니면 뒷면이다. 그럼 마지막 동전도 어때? 마지막 동전도 앞면, 뒷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잘 봐. 첫 번째 동전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두 번째 동전도 2가지. 세 번째 동전도 2가지인데, 여기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곱법칙은 얘 나오면 거의 곱법칙이야. 누구? 동시에. 근데 이 동시에도 진짜 말이 어렵거든. 잘 봐.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거 너네가 해석했을 때 진짜 이 말이지. 내 손 안에 동전이 3개 있어서 그 3개를 한 번에 확 하고 던진 거죠. 근데 수학에선 좀 어려운데 그냥 한 개씩, 그러니까 한 개씩도 아니지.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동전 1개를 3번 던지는 거랑 어때? 똑같아. 무슨 말인지 혹시 해석했어?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나 동전 1개를 3번 던지는 경우의 수나 똑같아. 이 동시에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문제에 동시에가 나와 있어. 아, 그러면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뭐 하자? 곱하기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곱하기. 그럼 봐요. 실제로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인 거야? 8가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아까 쌤이랑 처음에 열심히 다 구했잖아. 앞, 뒤, 앞, 뒤, 뒤, 앞. 이제 이딴 거 안 해도 된다고. 왜? 맨 첫 번째 동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뭐 있어? 아까 말한 것처럼
앞뒤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도 어때? 앞뒤밖에 없지. 그럼 만약에 이 두 종전을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동시에는 어떻게 하자고요? 얘는 곱법칙으로 온다고 했었어. 그럼 얘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얘 두 가지.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1, 2 다 안 구할 거거든. 그래서 동전 두 개일 때는 2를 두 번 곱해서 네 가지야. 세 개일 때는 2를 세 번 곱해서 8가지야. 그럼 만약에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지고 싶어. 그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몇 개인 거야?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얘 몇 개야?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진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동전은 무조건 뭐라고? 경우의 수가 앞뒤밖에 없어. 무조건 다 두 가지야.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진다고 했잖아. 그럼 동시에면 뭐 하자고? 가운데 연결고리가 곱하기야. 그럼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 거야? 16개. 근데 잘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아까?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지나 1개를 3번 던지나 똑같아. 그러면은 쌤이 동전 1개를 5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동전 1개를 5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2가지로 생각해 주면 되죠. 내가 왜 이 말이랑 뭐랑 같은 말이라고? 5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랑 같은 말이라고 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동시에가 말이 좀 어려운 거니까 꼭 같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5개를 한 번에 던지나 1개를 5번 던지나 똑같은 말인 거니까 동시에는 좀 해석해 주면 될 것 같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곱법칙은 대부분 문제에서 동시에 나오면은 써먹어 주면 될 것 같아.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또는 으랑 같이 반대되는 개념이어서, 그리고 다시 말해서 and 나오면은 곱법칙으로 생각해주면 되거든.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줘야 문제 풀 때 편할 거야. 그냥 기억해두면 편해. 문제에서 또는 나왔어? 거의 대부분 더해. 동시에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 곱해주면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주면 편한 거니까 얘 기억해주면 되고, 이게 워낙 문제를 많아서 선생님 문제를 몇 개 좀 생각해 볼 건데,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이거일 수 있긴 한데, 뭐 이해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쌤이 서울에서 대전 찍고 부산까지 가고 싶어. 근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길이 2개야.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길이 3개야. 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 그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근데 생각해봐. 합법칙이랑 곱법칙을 방금 배웠잖아. 근데 이거를 몰라도 풀 수 있다. 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싶어. 근데 서울에서 대전은 2가지 길이 있고요. 대전에서 부산은 총 3가지 길이 있어. 그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씩 다 세도 돼. 진짜. 잘 봐. 내가 첫 번째 위에 길로 출발해보자. 그럼 갔어? 근데 쌤은 서울에서 대전이 아니고요.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가고 싶은 거다. 그럼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야 돼. 근데 이쪽 길로 왔을 때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네? 근데 잘 보자. 이 길로 왔는데 또 대전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네? 그럼 방금 얘로 한 거 몇 가지였어? 3가지였지. 얘로 한 거 몇 가지야? 3가지네? 둘이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 근데 잘 봐. 쌤이 또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게 또 문제가 다르긴 한데 합법칙은 동시에가 안 된다? 이것도 기억해주면 좋거든?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내가 방금 위에 길로 간 거 3가지랑 밑에 길로 간 거 3가지를 뭐 했어? 더했죠. 생각해봐. 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이 2가지 일은?
생각해봐요. 얘는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위의 길로 가고 이 세 가지 간 거예요. 얘는 밑에 길로 가고 이렇게 세 가지 간 거야.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봐. 동시. 근데 생각해보는 게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갔을 때 이 길로 일단 출발을 했으면은 밑에 길로 움직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못 움직이죠. 다시 내가 보라색으로 출발을 했어. 근데 연두색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죠. 그럼 이들은 동시에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럼 뭐 하자고? 합법칙. 동시에가 안 되면 합법칙으로 기억해주면 돼. 그럼 여기도 이제 이런 거야 진짜. 또는이란 말이 나와 있긴 하지만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일 수가 있어? 여기 중에서? 1부터 10 중에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아까? 이 세 가지랑 이 두 가지를 뭐 한 거예요? 그냥 더한 거야. 그래서 이 합법칙이랑 곱법칙은 문제에 따라서 엄청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죠? 또 뒤에 문제 있으면 또 풀어줄 거니까 경우의 수는 직접 다 세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쌤이랑. 얘도 엄청 많이 나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가볼게.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쌤이 아까 동전이랑 주사위도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쌤이 이번에는 동전 한 개랑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동시에 나오면 쌤이랑 뭐 하기로 했었죠? 곱법칙 하기로 했어. 그럼 잘 봐.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동전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 앞뒤 두 가지지. 근데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무조건 몇 개 나오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뭐 문제에 따라서 뭐 팔각형인 주사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팔면체 보통 대부분 너네가 알고 있는 1부터 6까지 주사위인 거여서 얘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동시에라고 했지. 그럼 뭐 하자고요? 둘이 그냥 곱하면 돼. 그럼 잘 봐요. 좀만 살짝 늘려볼게. 동전 2개야. 그럼 몇 개야? 동전 2개랑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동전 2개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 나와? 4개. 내가 쌤이 뭐라고 했어? 동전을 2개 던질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앞뒤 2가지. 여기도 앞뒤 2가지. 주사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1부터 6, 6가지지. 근데 이들을 뭐 한대? 동시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뭐 하면 돼요? 곱하기 해주면 돼. 얼마야? 4, 6에 24. 동전 주사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동시에 또는 도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줘. 일단 1번 볼게. 진짜 아직까지는 쉬울 것 같거든? 뒤에 가면은 뭐 줄 세우기 뭐 이딴 거 있어가지고 조금 생각해야긴 하는데 뒤에 가면 또 재밌긴 한데 일단 잘 봐. 아직까지는 쉬워야 돼. 그냥 세는 거야. 천천히. 1부터 10위까지 숫자가 있는데 정식면체 모양의 주사위에서 근데 4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그냥 1부터 10위 중에서 4의 배수 몇 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있어? 3개. 답 경우의 수니까 그냥 3이 끝이에요. 딱 쉽죠? 여기도 봐봐. 1부터 9까지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짝수가 나오는 거래. 몇 가지 있어? 2, 4, 6, 8, 4가지. 진짜. 끝이야. 다 세는 거야. 할만하죠? 5번 볼까? 문제를 읽었는데요. 2가지 사건을 물어봤고요.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뭐로 되어 있어? 또는으로 되어 있네? 그럼 뭐 하자고? 기억나? 또는은? 위에 있었어. 선생님이 위에 적었어. 뭐 하는 거였어? 합하기. 동시에 나왔어. 밑에 적었죠? 뭐 하자고? 곱하기. 근데 잘 봐. 1부터 20 중에서 4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 몇 개 있어요? 5개. 오! 그냥 5, 4, 20 해서 5개 해도 돼. 6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3개. 오. 그럼 답은 몇 가지야? 8가지 그냥 써주면 돼. 근데 잘 봐. 누가 뭐라고 안 한다? 무슨 말이야? 실제로 써도 상관없어. 진짜. 4, 8. 근데 8가지 아닌데요? 4, 8, 12, 16, 20. 여기는요? 6, 12,
18 있네? 5가지 나오고 3가지 나왔네? 더해서 방금 전에 8가지라고 말했네? 답 틀렸네? 왜 틀렸어? 8가지 아닌데 8가지 맞지 않아요? 5가지고 3가지에서 8가지 썼어. 근데 틀렸어. 어떻게? 어디 틀렸죠? 숫자 잘 봐봐. 숫자 20 숫자 잘 볼까? 숫자 1에서 20까지 숫자 잘 볼까? 숫자 네? 7가지. 7가지 왜요? 사항이 왜요? 12가 2개. 12가 2개 하나 빼줘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니까 잘 풀어주시고 뒤에 좀 이거를 빼먹었네. 쏘리.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잘 보자. 얘도 한 가지 문제 유형이어서 이런 거야. 쌤이랑 얘는 너무 지금 하드하고 제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만 해볼까? 쌤이랑 A에서 B까지 움직이는 최단 거리. 로 무조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너네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가는 게 제일 빠르지. 맞아? 근데 왜 최단 거리를 물어봤냐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좀 헷갈리네. 갔어. 이렇게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거야. 맞죠? 근데 이렇게 갔다가 가도 A에서 B까지는 가긴 하지. 근데 이런 것까지 세버리면 경우의 수가 많아져. 엄청나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최단 거리로. 그래서 너네가 최단 거리라는 거는 직접 다 셀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세보고 선생님 방법 알려줄 거야. 잘 봐. 내가 방금 아까 했던 연두색처럼 그냥 다 세는 거야. 근데 어려운 게 없다. 솔직히 얘는 좀 선 넘었고 이건 세야 돼. 셀 줄 알아야 돼. 하나, 둘, 구분 가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올 수 있겠네. 이거 맞지? 되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쭉 가서 올라가는 나 뭐 안 했어? 올라가서 쭉 가서 올라가는 거 안 셌어? 안 했지 않아요? 미안. 하나, 둘, 셋, 넷, 5. 내가 이거 안 셌나? 그럴걸요. 뭐 6가지? 뭐 일단 세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서 풀 거냐면은 봐봐. 내가 A에서 1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오른쪽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한 가지. 그럼 잘 봐. 내가 A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그럼 잘 봐. 내가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얘도 한 가지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일단 이거 너네가 세팅을 해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점이 A 기준으로 오른쪽 2개 있고 위에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A 기점으로 오른쪽 점이 몇 가지 있는 거야? 5개 있죠. 이거 다 한 가지로 써주는 게 이거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반대로 A에서 위로도 점이 하나 이렇게 써주는 게 방법이에요. 그럼 잘 봐. 내가 1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내가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 가는 거는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아? 맞아? 그럼 총 몇 가지 있는 거예요? 2가지 있는 거거든? 이 2가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냥 1이랑 1에 뭐 할 거야? 더할 거야. 그럼 잘 봐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가 될까?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A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는 쌤이 이 1이랑 이 1을 더해서 여기 2로 왔어. 얘 몇 가지야? 이 2랑 이 1을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이게 어떻게 푼 거냐면은 내가 여기까지 2가지라고 했잖아. 잘 봐요. 한 가지,
두 가지지. 근데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야. 그럼 하나, 둘 이렇게 세는 거거든. 근데 왜 세 가지냐?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3을 어떻게 온 거냐면은 이 2랑 이 1을 뭐 한 거야? 더해버린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여기는 몇 가지 올래? 세 가지. 여기도 그냥 뭐랑 뭐 더해주면 돼? 이렇게 1, 2 더해주면 돼.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러면 문제 B는 총 몇 가지 나오겠어? 6가지. 6가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적인 세팅은 이 A 기점으로 A에서 B 출발이었잖아. A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점 1, 1씩 써줘야 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게 좀 문제가 쉽진 않은 건데 봐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에서 출발해서 B 거쳐서 C까지 가고 싶거든. 잘 봐. 쌤은 A에서 B로 바로 가는 거야? 문제가 원하는 게? 아니다. A에서 P 갔다가 B까지 가고 싶은 거 맞지? 그럼 잘 봐. 혹시 아까 그거 기억나니?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가는 경우에서 기억나요? 아까 쌤이 그 길 해줬던 거?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이거랑 똑같은 방법이거든? 뭐냐면은 쌤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2가지래. 근데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4가지래. 그럼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생각할 거냐면은 이들을 곱해서 8가지로 볼 거거든? 그럼 잘 봐.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하고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이들을 뭐 할 거야? 곱할 거야. 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잘 봐. 너네가 일단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겠죠. 근데 내가 아까 세팅을 다 해놨잖아. P는 여기까지만 움직이면 되거든? 근데 잘 봐요. 여기 몇 가지겠어? 왜? 내 쌤이 1, 1 더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2가지. 그럼 위로 쭉쭉 올라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5가지. A에서 P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 거야? 5가지 가지고 온 거야. 잘 봐. 근데 안타깝게도 얘는 P에서 B로 다시 출발이지. 맞아? P에서 B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잠시 O는 버려두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는 거잖아. 그럼 아직 세팅이 덜 되어 있어. 어떤 세팅이 돼야 되냐면은 P 위로 가는 경우의 수 1가지 1 찍어줘야 되고 오른쪽 각각 얼마씩 찍어줘야 돼? 여기도 1, 1 찍어줘야 돼. 이게 준비 방법이에요. 그럼 잘 봐요. P에서 B까지 쌤이랑 가보자. 몇 가지예요? 2가지. 몇 가지야? 3가지. 4가지, 5가지네. 그럼 A에서 P 갔다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까지 갔다가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A에서 P 가는 경우의 수 5개에다가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5가지. 이 둘을 뭐 해버리면 돼요? 곱해버리면 돼. 그럼 25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둑판 이런 모양의 문제는 꼭 옆에 위에다가 1을 써줘야 되는 문제니까 얘는 풀이 방법을 기억해서 풀어줘야 되고요. 쌤이 또 해주고 싶은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오른쪽 나와 있구나. 일단 이것도 한번 해줄게. 잘 봐봐. 이게 약간 그 동전 문제랑 비슷한 건데 좀만 생각을 한번 해봐. 서로 다른 빛을 내는 4개의 전등을 가진 신호등이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호등으로 생각해, 얘들아. 신호등. 총 4개가 있는 건데 여기는 빨강, 여기는 노랑, 여기는 초록.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냥 주황. 그래, 주황까지 가보자. 그럼 잘 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이 전등 여기 하나는 빛을 내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지. 빛을 안 내면 어둡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선택지는 몇 가지야? 빛을 내거나 안 내거나 2가지가 끝이죠. 근데 생각해봐요. 노란색을 내는 여기 전등도 어때? 빛을 내거나
안 내거나 두 가지지. 그럼 얘네들도 어떨까? 다 똑같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전등이 한 번에 동시에 켜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둘을 뭐 할 거냐면은 이 넷을 뭐 할 거냐? 곱하기 할 거거든? 근데 잘 봐. 답은 16가지가 그치. 답은 16가지가 아니네. 희나? 15가지. 답은 15가지. 왜 한 가지를 빼줘야 될까? 문제에서 끝에 가봐. 이게 못한가? 단이라고 써져 있겠죠? 단. 불이 하나라도 켜있을 때 신호를 한다고 했었거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 두 가지 아까 뭐라고? 빛을 내거나 안 내거나지. 근데 잘 봐. 이 16가지 중에서는 무슨 가지 경우수가 있겠어? 16가지. 네? 네? 불이 다 꺼진 경우도 하나 있겠죠? 근데 그 경우는 신호로 생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대. 이런 문제 분명 있거든? 근데 어려운 거 진짜 하나 없다? 아까 동절이랑 비슷해. 얘네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각각 두 가지씩 밖에 없어. 근데 동시에 느낌이어서 동시에 곱할 거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거야. 왜? 하나라도 안 껴있으면은 신호로 생각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이거 오늘 다 풀고 이렇게 할 거여서 쌤이 뭐 많이는 안 해줄 거긴 하거든. 일단 얘까지 한번 볼까? 유형별로 하나씩 해주고 싶긴 한데 일단 보자. 얘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잘 봐. 아까도 쌤이랑 한 것처럼 얘는 문제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싶냐고 했냐면은 A에서 C까지 가고 싶대. 근데 잘 봐요. A에서 C까지 가는 게 목적이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올 수도 있어. 이 문제는. 왜? 이렇게 가버리면 어때? 가능하잖아. 맞죠? 근데 잘 봐. 이렇게도 가능하죠. 그럼 쌤 문제. 만약에 여기 한 가지긴 하지만 만약에 두 가지고 네 가지야. 그럼 문제의 답은 몇 가지야? 6가지야? 8가지야? 만약 문제가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두 가지고요.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가는 게 네 가지야. 그럼 문제의 답은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에서 모두 구하는 건데 이렇게 쌤이 두 개를 구해놨어. 그럼 마지막 이제 나중에는 좀 헷갈리는 게 아니 더하기냐 곱하기냐 이 문제거든? 더하기.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더하기는 뭐가 안 된다고 했냐면은 동시에가 안 된다고 했었거든? 같이 일어날 수가 없어 일이. 근데 잘 봐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나? 당연히 안 되죠. 왜? 얘는 무조건 A에서 C로 가는 방향인데 얘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가는 거니까 둘은 동시에가 안 되죠. 그럼 뭐로 생각하는 거야? 더하기로 봐주는 거야. 더하기로. 그럼 이제 더하기인 거 알았으면은 실제로 경우의 수 구해볼게.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A에서 C까지 가는 건 한 가지야. 근데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가볼게. 잘 봐. 아까 몇 번 연습했거든? A에서 B까지 한번 가보자. 몇 가지 있어? 3가지. 위로 가고 가운데로 가고 밑으로 가고 몇 가지? 3가지. B에서 C까지 가보자. 2가지. 몇 가지야?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2가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도 동시에 느낌이 좀 애매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해주고 싶냐면은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는 이게 한 번에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 맞지? A에서 B 갔다가 멈추고 B에서 C 가는 거 또 맞긴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죠? 얘네들은 따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게 맞아 이것도. 그래서 둘을 뭐 해줘야 돼? 곱하기 해줘야 돼. 그럼 A에서 B 갔다가 C까지 가는 거는 6가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게 뭐였어? 둘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답은 7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지. 지불하는 거? 지불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18번 같은 경우 다 세는 거긴 한데 얘까지만 해보고 쌤이 한번 푸는 시간 줄게요. 잘 봐.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요. 100원, 50원 3개,
10원 5개. 아, 어렵다. 100원 1개, 50원 3개, 10원 5개. 쌤은 이 동전들을 조합해서 150원을 지불하고 싶어. 그럼 잘 봐. 어떻게 나눠버리면 될까? 생각해보자. 쌤은 100원을 한번 한 개 써볼게. 그럼 내가 50원을 몇 개 쓰면 돼요? 하나. 하나 쓰면 되지. 10원은 안 쓰면 되죠. 그럼 이거를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우리? 한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희나야, 눈 떠라. 그 다음 또 봐봐. 100원 한 개 써볼게. 그럼 이제 50원 한번 써봤잖아. 그럼 이제 10원짜리로 채워볼까, 쌤이랑? 5개. 5개 채워주면 되겠지. 그럼 얘도 몇 가지로 보겠다는 거야? 얘도 한 가지로. 그럼 잘 봐요. 이제 100원짜리로 쓸 수 있는 걸 다 쓴 거야, 쌤이랑. 이제 100원을 쓰지 말아보자. 그럼 봐요. 50원짜리가 3개 있어. 3개. 그러면 3개 하면 다 써볼까? 그럼 얘는 안 쓰면 되지. 얘도 한 가지. 얘도 0개 쓰고 50원짜리 이제 왜냐면 얘 써봐야 되잖아, 맞지? 2개로 줄일까? 왜냐면은 뭐 한씩 줄여가는 게 좋긴 해. 2개 줄였어. 그럼 100원 썼지. 그럼 나머지 50원 누가 채워주면 돼? 10원짜리 5개로 채워주면 되겠죠. 한 가지. 잘 봐. 쌤이 0개, 1개 하고 싶어. 10개 있어 없어? 10원짜리 부족하지. 5개 다 채워도 150원이 안 되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총 몇 가지야? 4가지. 잘 봐.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합법칙, 곱법칙 이딴 거 안 썼지? 썼어 뭐? 아 뭐 다 3개에서 마지막에 더하는 거긴 하지만 안 써. 그러니까 경우의 수 쪽이 직접 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런 거는 누가 안 알려줘. 너네가 그냥 생각해서 세야 돼. 알겠지? 이런 문제 유형도 있는 거니까